자, 주관적 구성 요건을 봅니다. 자, 횡령죄는 영득죄이기 때문에 영득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영득의사라고 하는 것은 밑에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처분하는 것을 영득의사라고 말하고, 그러면 기수가 되죠. 여기까지 가면 기수가 됩니다. 사후에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기수가 되면 영향이 없죠. 그치? 그쵸? 그 다음 밑에 사후에 변상했다 하더라도 공제할 필요는 없다. 기수가 되면 변함없기 때문에 X에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자, 밑에 팔로 볼게요. 자, 두 번째 줄 끝에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빨간색 소유자의 이익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득의사 표출되었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어버리죠. 자, 그 다음 2번 판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입니다. 자, 밑에도 3번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고요. 4번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다. 5번에 정부 출연금이 뭐예요? 정부 출연금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에요. 자, 6번에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죠? 그치? 그게 바로 이 조례상의 보조금이 바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입니다. 자,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빨간 펜 들이시고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용도로만 지출해야 돼요. 용도 외로 지출하게 되면 외자 동그라미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든 간에 그 즉시 횡령죄가 돼요. 밑에도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잖아요. 이외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면 그 즉시 횡령죄가 됩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죠. 이외 동그라미 5번에 임의사용 동그라미 개인적 용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6번을 보시게 되면 이 보조금 다른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하였다. 역시 지 멋대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영득의사가 인정되기 때문에 횡령죄다. 이런 판례죠.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검은 펜으로 7번부터 11번까지를 묶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에요. 뭘까 이게? 교비회계자금이죠. 교비회계자금 9번도 교비회계자금이에요. 자, 10번도 교비회계자금 11번도 교비회계자금이고요. 자, 빨간색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밑에 나와있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다. 자, 그러면 갑 학교 교비회계자금을 을 학교 동그라미로 이미 처분한 것은 이미 사용한 것은 횡령죄가 된다. 이란 말이에요. 그 재단들 있잖아요. 학교 재단들 가보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게 한 재단이잖아요. 그쵸? 근데 유치원은 참 장사가 잘 됐어요. 초등학교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된 초등학교 교비회계 자금을 뭐 다른 학교로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전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즉시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자, 8번도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 동그라미 9번에 각 학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학교 동그라미 그 즉시 횡령죄가 되는 겁니다. 10번도 교비회계자금을 어떻게 했어요? 법인회계자금으로 썼죠. 11번에 교비회계자금을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썼습니까? 거실 확장공사,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에 그 공사 대금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비회계자금을 교비회계로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는 판례들입니다. 자, 12번 가볼게요. 자, 12번부터 15번까지를 묶어보세요. 검은색으로 묶어보세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묶어보세요. 자, 묶어보시면 자, 12번에 재건축 조합자금이에요. 조합자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회사자금이죠. 14번에 법인자금이고요. 15번에 회사자금이네요. 전부 다 다른 사람 돈이죠. 내 돈이 아니고요. 자, 12번에 조합장이란 사람이 조합장 개인을 위해서 이 사람이 개인 비리 때문에 지금 형사사건에 입건되었어요. 큰일 났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개인 조합장 개인 비리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합자금으로 자기 개인 변호사 비용을 빨간색으로 자기 개인 변호사 비용을 썼다는 겁니다. 지금 못 들었었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말 나오죠. 이사 및 대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횡령죄가 돼요. 이 사람들은 동의권자가 아니에요. 동의권자는 조합원들이 동의권자지. 그리고 조합의 임시총회라고 하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에 한 달 후에 열거든. 한 달 후에 조합의 임시총회가 열려요. 거기서 추인을 받든 안 하든 간에 일단 기수란 말이. 회사 돈을 함부로 쓰게 되는 순간 그 즉시 기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승인을 받든 추인을 받든 기수에는 변함이 없어요. 자, 13번도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대표이사 등이 여기 개인 변호사 비용을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회사 돈을 쓴 것은 역시 횡령죄가 되죠. 이 나와있지. 주총이라든지 이사회 결의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무조건 기수가 돼버려요. 14번에 역시 법인 자금으로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을 썼다, 지출했다라고 하는 것이 횡령이 된다. 15번도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을 쓴 것은 횡령이 된다. 이런 말이. 여기서 이 관례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관례든 아니든 간에 관례가 잘못되었으면 바로 다시 잡을 생각을 해야지 관례가 모든 것이 용서가 됩니까? 자, 16번도 같은 취지죠. 법인 자금, 법인 비용이지. 그 다음에 이번에 회사 자금이지.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이다. 개인이 당사자면 네 개인 돈으로 써야지 왜 회사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쓰냐? 그렇잖아요. 2번도 자신이 당사자래요. 자신의 경영권 방어하기 위해서래요. 그럼 네 돈 갖고 쓰라고. 그렇잖아요. 왜 회사 돈을 쓰냐고. 그쵸? 그 다음에 17번에 회사금원이죠. 회사금을 갖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용처가 있는데 이 사용처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 그치? 그 다음에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못한다. 라고 했을 때 불법 용도 의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위탁받은 돈이잖아요. 위탁받은 비자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돈이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을 샀는데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해요. 밑에 또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러한 개인적인 목적을 썼다는 이런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아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영득의사가 인정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19번 볼게요. 감정평가 법인을 위하여 보관 중인 돈이잖아요. 보관 중인 돈을 가지고 네가 왜 비자금으로 네 멋대로 쓰냐고요. 그쵸? 그 다음 20번 볼게요. 여기 비자금 또 나왔네. 비자금 21번 볼까요? 비자금 나와있지. 여기 비자금 나와있지. 이 비자금을 썼는데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게 썼대요.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횡령이죠. 자, 올라가 보시면 20번. 자, 이사장이란 사람이 이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학교 법인이 부담하던 이 부의 부채, 무슨 말인가? 이 부의 부채가? 부외, 이 부자가 장부 부자입니다. 장부 부자. 바깥 외자 써서. 장부에는 적혀져 있지 않은 그런 말이야. 부채는 빚이잖아요. 빚. 장부에는 적혀져 있지 아니한 부채. 원래 부채라고 하는 것은 장부에 적혀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회사가 그 빚을 갚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부에는 적혀져 있지 아니한 부채인데 이 부채가 밑에 보면 밑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부채는 학교 법인이 승인한 채무가 아니다. 즉 이 부채는 이 빚은 학교 법인이 승인한 것이 아니래요. 승인한 것이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 왜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학교 법인이 승인도 하지 않은 이 빚을 왜 당신이 자기신의 자금으로 변제를 했네요. 변제를 하고 나서 내가 내 돈으로 빚을 갚았으니까 너 학교 법인 돈을 내가 가져가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이 학교 법인의 이 예금 증서를 어음 할인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는 거예요. 어음 할인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충당했다는 거예요. 충당했다. 내가 이 빚을 내가 내 돈으로 갚았으니까 이걸 어음 할인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서 내가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랬던 것인데 이거 학교 법인이 그래요. 야, 그거는 학교가 승인한 빚이 아니야. 승인의 빚이 아닌데 왜 네가 갚냐? 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학교 법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사장이 학교 법인 의사에 반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횡령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채는 뭐다? 학교 법인이 승인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함부로 쓰게 되면 그 돈을 쓰게 되면 써서 빚을 갚게 된다면 이것은 회사 돈을 함부로 쓴 것이므로
횡령이다 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은 두 개를 묶어볼까요? 비슷한 판례인데, 자, 여기 세 번째 줄권이시고 여기는 네 번째 줄권이시고, 자, 대표이사가 보관 중이던 회사 재산 있잖아요. 그 회사 재산을 정치자금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23번에는 회사 재산을 선거자금으로 썼고요. 자, 회사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썼다, 선거자금으로 썼다는 것이 무조건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썼다. 밑에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썼다라고 하면 이것은 횡령이 안 돼요. 안 되는데 밑에 후보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썼다.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썼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썼다. 다른 목적으로 썼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횡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 문제가 나온다면 정치자금, 선거자금 문제가 나온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썼느냐 아니면 개인적 용도로 썼느냐를 비교해서 횡령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자,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횡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횡령이 아니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또 변제할 채무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다면, 다툼이 존재하는 것이었다면 채무가 잔존하는 것으로 믿고서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양도담보권자에게는 고의나 영득의사가 탈락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이고요. 3번에서는 쭉 읽어보시고 위임하였다, 미리 승낙을 하였다, 동의를 받았다 라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취지하에서 한 것이라면 영득의사가 부정되어서 횡령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이고요. 그 다음 5번 판례 볼게요. 5번 판례가 비자금이네요. 6번 판례도 비자금이고요. 두 개 묶어볼까요? 자, 피고인이 조성한 비자금이 회사 장부에 일반 자금 속에 은닉되어 있었다.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었던 것이 회사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했다면 파란색으로 분식세무. 분식은 제가 사기치 할 때 말씀드렸죠. 가루분자 꾸밀식자. 가루를 쳐서 장부를 꾸민다는 거예요. 꾸미니까 제3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겠지. 뭐 검찰이 와서도 발견하지 못하겠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불가하다면 나는 이것만으로는 영득의사가 부인된다. 즉 횡령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횡령이 되려면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하거나 했을 때 횡령이 되는 거예요. 자, 일반 사람이 보지 못하게 은닉 꼭꼭 숨겨놨어요. 그래서 장부상으로 분식시켜놨습니다. 라고 한 것이 내가 반환 거부나 임의 처분한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것은 분식만으로는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 밑에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자금을 조성해 놓았는데 제3자가 발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장부상으로 꼭꼭 숨겨놨어요. 분식해놨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횡령이라고 보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분식 나오면 사긴 되는데 횡령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아요. 7번 볼게요. 자, 상호신용금고 경영자가 봉급을 인상한 것처럼 하여 실제로는 종전과 같은 액수를 지급하면서 그 차액으로 회사의 부회부채를 갚았어요. 부회부채를 변제했다. 그 차액으로 회사의 부회부채를 변제한 것은 횡령이 되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이거는 회사를 위해서 한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 부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부채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가 승인한 부채야. 승인한 부채. 앞에서 본 판례는 회사가 승인한 판례가 아니지. 그 학교가 승인한 채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횡령죄를 인정했지만 이 7번 나와 있는 이 부채는 회사가 승인한 부채다. 그래서 봉급을 인상한 것처럼 해서, 그러니까 봉급을 250만원, 원래 봉급은 200만원이죠. 200만원. 예를 들면 그럼 이 차액이 50만원이잖아. 50만원. 그치? 그러니까 똑같이 옛날처럼 똑같이 200을 주면서, 근데 장부상으로는 250으로 적어놓고 장부상으로는 250을 적어놓고 실제로는 200을 주면서 50만원 차익 있잖아요. 그 차액을 가지고 회사의 부채를 변제한 것은 결국 회사를 위해서 쓴 돈이므로 이것은 횡령의 고의라든지 횡령에 관련된 영득의사가 부인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 회사에게 손해가 날 짓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쵸? 자,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정상 거래가 아닌 부외 거래 시스템에 입금하게 했다. 즉 부외 거래 시스템. 부외라고 하는 것은 장부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시스템에 입금되게 하였다 했을 때 이것만으로는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시험이 잘 나오는 것들이 9번이 좀 잘 나와요. 별표 쳐두시고. 자, 대표이사가 있는데 대표이사는 이 사건에서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어떤 지위를 갖고 있을까요? 타인 재물 보관자라는 원래의 지위와 여기서는 개인적인 채권을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파란색으로 회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채권을 갖고 있었던 셈을 치시고, 그래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돈을 가지고 자기 빚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자기 채권 변제에 충당을 하였다면 이것은 이해 충돌이 되지 않는다. 이해 충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행해진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 돈을 자기 신의 채권에 대한 채권을 변제했기 때문에 이것은 권한 내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따라서 유효한 것이고 그래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10번 가보죠. 파란색 뜨시고 사찰 창건 이래 사찰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권한이 왜 그러지? 자, 처분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는 것이라면 밑에 병원 치료비와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사찰 재산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이 사찰 재산을 병원 치료비, 학교 장학금 재단을 위해 썼다 할지라도 나는 이 돈에 대해서 처분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횡령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 밑에 예비비 전용하였다. 예비비 셈을 치시고 예비비를 전용해서 어떻게 썼나요? 옆에 판공비라든지 회식비 등으로 썼다는 겁니다. 이것은 횡령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비비라는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뭔가요? 예측하기 어려운 그 세출 예산의 부족에 충당하기 위해서 그 예산에 개정되는 비용을 예비비라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돈이 예비비인 거예요. 그 예비비를 판공비라든지 회식비 등으로 썼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이사회에서 전용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것만으로는 영득의사가 부정된다. 즉 횡령죄라고 볼 수가 없다. 왜요? 성격 자체가 예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12번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자, 긴급을 요한대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다. 긴급을 요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에 대한 예산 책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 쓴 것만으로는 함부로 영득의사를 인정해 줄 수가 없다. 라고 봤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 그 다음에 예비비 쓴 것은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횡령죄가 되지 않겠죠. 자, 그 다음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란 사람이 자, 위 금고 총무과장이 피고인의 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두었어요. 그리고 그 개인 예금 통장에 돈을 입금해 두었는데 웃기잖아. 왜 하필이면 피고인의 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놓고 그 통장에다가 돈을 넣느냐? 개인적인 이상한 대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횡령죄 냄새가 솔솔 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직원들의 요청이 있었다.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 때문에 그 요청으로 인해서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그 요청에 따라서 이 돈을 어떻게 썼어요? 사무실 운영비를 쓴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영득의사가 부인된다고 해서 횡령죄가 부정됐습니다. 만약에요. 이러한 직원들의 요청이 없었다고 하게 된다면 이것은 횡령이 될 여지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요청이 증거에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반영되어서 사무실 운영비를 쓴 것은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번 출제 잘 됩니다. 16번도 잘 되고요. 17번도 잘 돼요. 자, 주금납입 나와있지. 주금납입. 회사 설립 등기 낼 때 주금이 필요합니다.
자, 돈이 없으니까 뭐 사채를 쓰든지 해서 죽음을 빌려와요. 죽음을 빌려와서 은행에 가서 납입금 보관 증명서를 받아요. 받아서 등기소로 가요. 등기소로 가서 설립 등기 절차, 증자 등기 절차를 마친 직후에, 그러니까 회사 설립 등기를 낸 거예요. 마친 직후에 이를 인출해 버려요. 뭐를? 죽음을. 은행에 가서 등기를 내자마자 이 납입금 보관 증명서를 발급해준 은행에 가서 이 죽음을 다시 인출해서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요? 다시 사채업자한테 반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죽음은 회사 등기를 내기 위한 목적에서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등기를 마친 직후에 죽음을 인출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죽음은 따라서 한 번도 회사 돈이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은행에 죽음을 보관해놨고 등기를 내자마자 은행에서 인출했으니까 이 돈은 한 번도 회사 돈에 든 적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 대표이사는 이사된 사람은 이 회사 돈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보관자 지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지. 된 적도 없었지.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타인의 사무처리자라고 하는 신분이 생겨났나? 없지. 결국 이 죽음을 바로 인출했다 하더라도 이 죽음을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 횡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배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잘 받으세요. 이 판례 뒤에 한번 더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앞에서 이 교부회계 자금이 뭐라 그랬지? 교부회계 자금.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했잖아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기 때문에 이 돈은 반드시 교부회계 자금으로만 써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여기 이 교부회계 자금을 원래 교부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썼다는 거겠지? 교부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쓸 수 있는 항목에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부회계 자금을 본래 용도에 쓴 거 맞아요? 본래 용도에 쓴 거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횡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자, 밑에 판례 보니까 법인 경비에서 이사의 소송 비용을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서 회사 돈으로 개인 변호사 비용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횡령이 된다 했잖아요. 앞에서. 근데 여기서도 회사 돈으로 지금 이사의 소송 비용을 썼네요. 그치? 이건 횡령이 되지 않나요? 자, 법인이 이사를 상대로 지금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이 나왔어요. 그럼 이사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사가 일을 못해요. 그러면 밑에 옆에 나와 있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받아요. 이사가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빨리 재판에 맞서서 빨리 변호사를 사야 돼요. 그치? 아니면 이 법인의 업무 지장이 큰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저쪽 소송 걸린 저 이사에 소송 비용을 쓴 것은 그건 당연히 쓸 돈을 쓴 거야. 당연히 쓸 돈을 쓴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개인 비리 때문에 개인 돈을 쓰지 않고 회사 돈을 쓴 것이 횡령이 되는 판례와는 상당히 비교되는 판례지. 전부 다 출제가 잘 되는 판례들입니다. 자, 다음. 자, 지금부터 볼 판례들은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 아니야. 그래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용도들을 쓰지 않았다 해서 횡령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란색으로 선박, 건조, 선수금이야. 세무치시고. 밑에 나와 있는 출장비야. 세무치시고. 밑에 판공비야. 그치? 그쵸? 이런 것들. 자, 묶어볼까요? 검은색으로 묶어보세요. 18번부터 쭉 해서 밑에 20번, 2번까지 쭉 묶으시면 이것은 뭐다? 이것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 아니다. 제한된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용도들을 쓰지 않았다 해서 횡령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1번을 다시 한번 18번 올라가 보시면 18번에 1번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 이외의 용도로 쓰는 것은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밑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밑에 출장비를 사무실 비품 구입비, 회식비 등 운영비를 썼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괜찮다는 거지. 그게 바로 이외 용도로 쓴 거거든. 출장비 용도 이외로 쓴 것이거든. 괜찮다는 거지. 그 다음에 항공비를 가지고 썼는데 그 사용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못해요. 괜찮아. 어? 용도가 특정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지 못해도 되고 증빙자료 제출하지 못해도 죄가 안 돼. 아시겠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다. 됐죠? 항공비라고 하는 것은 기관장에게 원래 쓰라고 주는 돈이에요. 자, 밑에 자,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네요. 밑에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네요. 그런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밑에 임의로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횡령이 되질 않아요. 왜요? 이 휴대전화를 만약 임의로 보관하고 있으면서 임의로 처분하였다. 즉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횡령이 돼요. 근데 처분한 게 아니라 임의로 사용한 것은 그냥 내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서 내 멋대로 여기저기 전화를 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 팔아먹어야지 횡령이지 내가 사용한 것은 횡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자, 1번을 했고요. 2번 보시게 되면 자, 파란색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세무쳐 보세요. 이 특별수선충당금이 뭐죠? 아파트 사신 분은 알 텐데. 그 아파트가 이제 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게 되면 아파트가 이제 노후됐잖아요. 노후되게 되면 자꾸 어디가 터져요. 어디가 터지지. 그래서 장래에 그 아파트 주요 시설을 수선하기 위해서 얼마씩이나마 이렇게 적립해 놓은 돈을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다. 그치? 여기 나왔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다. 여기 주요시설 교체라든지 교수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적립해둔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용도들만 써야 돼요. 이 용도들을 안 쓰게 되면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를 썼다. 제대로 썼네, 그쵸? 제대로 썼잖아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시공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시공사가 아파트를 부실공사 해가지고 지었다고 하게 되면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그치? 그래서 그러려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변호사 선임비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수선충당금을 가지고 구조진단 견적비를 썼다든지 아파트 소송 대비해서 변호사 수임비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용도들을 쓴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은 뭐다? 횡령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건 제대로 썼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밑에 판례 가볼게요. 자, 이 판례가 잘 나오죠? 무수히 잘 나오고 횡령죄에서 제일 잘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횡령죄는 객체가 어떻게 돼요? 타인 소유 플러스 자기점이죠. 사기죄는 어떻게 돼요? 타인 소유 플러스 타인점이죠. 우리 앞에서 다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점이래요. 자기점이고 타인 재물이네요. 기망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망행위를 했으니까 사기죄가 될 것 같아 보이죠? 안 돼요. 이것이 자기점유이기 때문에 타인 점유를 객체로 하는 사기죄는 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사기죄는 되지 않아요. 사기죄는 되지 않고 오로지 뭐밖에 안 된다? 빨간색으로 횡령죄만 된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밑에도 명의 신탁되었으니까 이것이 뭐예요? 타인 소유 플러스 자기점이란 말이에요. 그치?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기죄가 안 돼요. 객체 탈락이더라서.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횡령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배임죄 관계 판례 하나 나와 있는데 횡령 동그라미, 배임 징계 동그라미. 보호법이 다르잖아요. 행위태행도 다르고요. 그래서 경합범위 돼버려요. 별죄가 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합니다.